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10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인데요. 자,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날씨가 10월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제법 이제 쌀쌀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훈련시 모습에서는 이제 겨울 파카도 눈에 많이 띄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만큼 경마장은 겨울이 좀 빨리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필들의 이 좀 컨디션의 변화 같은 거를 잘 체크해야지 이번 10월 경막을 무사히 넘기고 월동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크게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부산에서는 좀 큰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죠. 김해시장배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건 그때 또 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고, 자, 10월 3주차 10월 20일 금요일에는요 전달사항이 특별한 거는 없고 공지사항만 승부처 공지사항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에는 3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해봤고요. 후반부에는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배당을 노리고 한번 붙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경주와 10경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부산행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거리가 되겠습니다. 1등급이 1경주가 1000m가 아니고 2300m 거리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편성 자체가 약간 루즈하게 흘러갈 그러한 편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충만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다이나믹 런이라든지 2번 부산볼트, 이런 안쪽에 있는 인기 마필 두 마리가 선전을 할 수가 있는 편성인데, 무엇보다 2번 부산볼트가 배당판에서는 이 중심을 잡아주겠지만 안쪽 게이트 출발이 오히려 좀 불리할 수도 있는 마필이 2번 부산볼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기수가 하마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기수 운영 면에서는 2번 부산볼트를 강하게 봐줘야 되겠지만 이 전개상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부산볼트가 그렇게 충마로 확고하게 믿음을 주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1번 다이나믹런 직전에 선행 가서 버티는 걸음으로 부산볼트한테 잡혔었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뭐 선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 직전 경주 그렇게 강하게 밀면서 선행을 갔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게이트 조건을 가지고 선행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문제는 끝걸음이겠죠. 끝걸음이 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1번 다이나믹런 직전과 같이 1번과 2번 그 정도의 발걸음을 딱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8번 한월기상과 그리고 6번 백년시대, 이러한 마필인데, 자, 하나라의 기상 같은 경우는 10주에 공백을 좀 갖고 있지만 전개적인 측면은 유리하고요. 6번 백년시대도 아직까지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었어도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8번 하늘의 기상 같은 경우는 아직 유현명 기수의 이 손가락 부상이 완벽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주 당일 또 한 번 기수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출마 투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또 경주 당일에 기수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또 한 번의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8번 하늘의 기상 10주의 공백 기능 가지고 있어도 마필의 능력은 좀 봐줘야 되겠다. 인기 마필 4마리를 먼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부산행 방송에서는 경마팬 여러분들께 6번 백년시대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요 1경주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6번 코리안 엔젤, 저희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수 변경이 되든 안 되든 6번 코리안 엔젤은 직전에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해서도 선입전개를 했던 마필이에요. 마필의 중속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해도 무조건 선행 내지는 선입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코리안 엔젤 무조건 인기 마필 인정을 좀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안쪽에 있는 1번 돌아온 세강자를 직전 데뷔 전에 지금 유현명 기수가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지 못하고 좀 무너지는 발걸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쪽 원게이트 출발의 조성건 기수, 그리고 흐름 자체가 직전 경주만큼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6번 코리안 엔젤과 1번 돌아온 세강자 이 두 마필의 최저 배당이 유리한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복병 마필은 한두밖에 보이지 않지요. 4번에 별글이다. 지금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15조 마방에서 마필의 컨텐츠는 상당히 좀 많이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 배당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한 마리 이 4번 별글이다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른 마필들은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이경주는 인기 마필 최저 배당으로 두 마리를 먼저 볼 수 있겠고 4번 별글이다 한 마리 정도 복병 마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전반부에 강하게 붙어보는 전반부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좀 어지럽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직전에 같이 뛰었던 세 마리를 먼저 볼 수가 있겠죠. 안쪽에 있는 3번 기적의 명성, 그리고 5번 피스투어, 10번 서미트 투데이. 10번 서미트 투데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데뷔전에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를 목차로 지켜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안쪽에 있는 3번 기적의 명성은 지금 직전에 외곽 게이트 출발해서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주었고 데뷔전을 치르고 더 좋아진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5번 피스투어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난번 경주에 좀 어부지리로 잘 뛴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마필의 근성이 좋은 모습이었는지, 여기에 도전하는 마필들 6번 영천더비라든지 외곽에 있는 12번 아임뉴 스타,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로 대두가 되고 있을 텐데요. 자, 이번 경주는 중배당 정도를 좀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제가 준메인 승부처 중배당 30배를 안고 붙어봤는데 정말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진 건 진 거죠. 아쉽긴 아쉬웠지만 제가 좀 기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자, 이번 3경주 그렇게 아쉬운 결과는 연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에 못 잡았던 그 준메인 승부처 30배의 배당을 이번 주는 좀 한번 잡아내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경주 준메인 승부처 인기 마필들이 각자 좋은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찬원이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의 발걸음이 그 인기 마필들 못지않게 확연하게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도 가지고 있고 컨디션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 복병 마필을 중심에 두고 승부를 한번 붙어보겠다,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경주 준메인 승부처 좀 빠른 시간이죠. 12시 50분인데 자, 12시 50분에 시작되는 3경주 준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6등급 최하 등급의 1600m 최장거리 경주, 배당이 나올 법도 한 그러한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배당을 바라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인기 마필들의 압축된 상황에서 끝나는 경주가 아닐까 싶은데, 현장에서는 2번 아데리어로, 그리고 11번 핑크블루, 10번 가속 트리플, 이러한 마필들이 인기도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 10번 가속 트리플과 11번 핑크블루가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안쪽에 빠른 말이 없고, 거리의 특성상 1400, 1600m는 이 안쪽 바깥쪽에 흐름이 필요가 없죠. 스타트가 빠르든 늦든 어느 포지션에 있던지 자기가 선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정도의 중속력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선행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그러한 경주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10번 가속 트리플과 11번 핑크블루 이 두 마리가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충분히 선행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인기 마필들이 선행 선입 전개를 할 수가 있고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부진하다고 봤을 때는 인기 마필들을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수도 조인공 기수, 최시대 기수, 여기에서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 안쪽에 있는 2번 아데리어로 지난주에는 당연히 유현명 기수, 조성공 기수가 부재 중이어서 최시대 기수, 손경현 기수가 선전을 좀 했었는데, 최시대, 손경현 기수가 지금 이제는 거의 고참급의 기수들이기 때문에 기승술에 있어서는 많이 밀리는 기수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수들이 지금 고삐를 잡고 있다고 봐서는 충분히 인기도에 걸맞는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6번, 10번 가속 트리플이 안쪽으로 좀 심하게 기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선행을 다시 한번 간다고 봤을 때는 자, 그러한 기대는 단점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맞았고, 이도저도 안 되면 선행을 갔는데 안쪽으로 기대면 뭐 승부가 걸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중간으로 빼서 왼쪽 채찍을 때리면 좋겠지만은 승부가 걸려서 급한데 옆에 말들 따라오는데 뭐 그럴 겨를이 있겠습니까? 안쪽 펜스에 붙여놓고 그냥 때리고 조져도 조인공 기수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좀 보여줄 수가 있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4경주 크게 배당의 메리트가 안 보여요. 인기 마필들 2번, 10번, 11번 이 세 마리의 인기 마필들로 좀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5경주 역시 뭐 크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고배당의 마필이 안 보이는 그러한 편성인데요. 일단은 7번 유로공주, 지금 조성공 기수가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오는데 3마리, 4마리의 인기 마필들의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추석 연휴도 길게 쉬었던 데다가 직전 경주 기승 유예까지 하면서 좀 길게 쉬고 왔었죠. 상당히 좀 뭐 상금벌이에 목이 말라 있을 것인데, 그리고 뭐 기승술도 워낙 좋은 기수기 때문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A급의 기수, 당연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주간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공 기수를 10월 20일에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자, 거두절미하고 7번 유로공주, 직전 1300m 경주 끝걸음이 너무 퍼져버렸는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이 1000m의 발걸음이 좋은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직전 경주 1300 혼자 선행을 만약에 편안하게 가다가 끝걸음이 완전 이렇게 죽는 모습이었으면은 마필의 능력을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외곽에서 좀 안쪽 마필들하고 경합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걸음이 무너졌고, 그리고 조성공 기수가 뭐 그때 당시에 너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제가 경주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 얕본 것 같아요.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덤벼봤는데 생각보다 그 말들이 좀 셌죠. 발걸음 자체가 셌기 때문에 아뜨거라 하고 한번 뒤었을 건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어이없는 모습은 안 보여줄 것입니다. 경주가 1000m라 그러면 7번 유로공주를 중심에 좀 놔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4번 블랙파인이라든지 2번 썬더돔, 그리고 뭐 1번 특급 감동, 뭐 이러한 마필들이 현장에서 인기도를 만들어줄 건데 다 괜찮게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 거리가 이 1000m라는 점에서는 모두에게 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자, 7번 유로공주를 필두로 자, 지금 인기 마필들의 접전 구도, 여기에 이제 좀 배당 마필로 볼 수가 있는 게 뭐 8번 피스베리 정도인데, 워낙 이 12조 마방의 이 마필의 사용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뭐 직전 경주 하만식 기수가 12조 마방의 마필을 타고 직접 마무리 훈련을 시키면서 좋은 결과를 끌어냈던 배다리 고수라는 마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이 8번 피스베리의 좋은 추진력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은 편성이지요. 좀 이놈 저놈이 다 될 법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이번 경주 전개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릅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로열 켈리, 로열 켈리는 뭐 제가 2등급까지 올려놨던 프린세스 켈리의 자마로 데뷔전을 치를 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 단거리 능력에서는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6번 하늘의 뜻,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3번 뭐 영광의 신화, 이러한 마필들이 지금 팔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경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번 로열 켈리, 4번 해운대 여걸, 6번 하늘의 뜻, 이 세 마리의 마필이 선행의 전개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1번 로열 켈리는 안쪽 원게이트 출발에 문중원 기수 기승이라고 그래도 선행을 양보할 이유가 없죠. 6번 조성공 기수가 자칫 잘못하면 1번과 4번을 안쪽에 끼고 돌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떻게 바라보면 6번 하늘의 뜻과 1번 로열 켈리 이 두 마리의 말이 그냥 앞에 가서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싸워서 끝걸음이 무뎌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선임 마필들은 당연히 따라가다 발걸음이 좀 퍼지는 상황이 될 거고, 추임 마필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3번 영광의 신화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좋은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중배당 정도의 배당을 좀 선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편성도 되는데, 이번 6경주는 뭐 아니면 도지요. 근데 또 그 도도 어차피 1번, 6번이 들어와도 배당은 안 되는 상황이고, 3번 영광의 신화가 다른 앞에 가는 말들을 물고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팔려줄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을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굳이 어려운 경주에 힘을 실어서 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 약간의 혼전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러한 편성인데, 저도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6번 하늘의 뜻, 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복승식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를 해줄 것이다. 선행 가서 버티든 추임마가 올라오든 6번 하늘의 뜻은 중심에 놓고 마번을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말들의 경주인데요. 먼저 안쪽에 있는 마필들, 뭐 2번 해피레이디, 3번 사랑미소, 그리고 외곽에 8번 퀸오브 캡틴, 이러한 마필들이 배당판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마필인데, 3번 사랑미소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검사부터 김도영 기수하고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3전을 치르는 동안에 복승률 100%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김도현 기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마운 마필이죠. 하지만 이렇게 26조 마방에서 김도현 기수가 운 좋게 이러한 마필에 기승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아마 김도현 기수도 알 거예요. 한 번만 실수해서 2차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바로 잘립니다. 바로 기수 변경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김도현 기수도 이러한 마필들은 정말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승을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해피레이디는 문중원 기수가 기승술이 떨어지는 기수는 맞아요. 하지만 직전에 이 해피레이디가 입상을 거둘 때는 문중원 기수가 조성건 기수 못지않게 정말 최적의 전개로 최고의 말몰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타면서 간신히 입상을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뭐 안에서 흔히 하는 말로 똥 싸면서 들어왔다 그러죠. 정말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서 쥐어짜서 마지막 한 걸음까지 다 보여주면서 들어온 걸음이 이번 해피레이디의 발걸음이었는데, 물론 문중원 기수와 조성건 기수의 기승술 차이는 상당해요.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전 경주 문중원 기수가 조성건 기수만큼 타줬다. 이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가 없어요. 뭐 최시대 기수, 김도영 기수, 조성건 기수가 싸우는 상황에서 조성건 기수가 밀리지는 않겠지만 이 마필의 능력이 좀 짧아도 기수의 힘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좀 이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동급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이 3번 사랑미소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주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8번 퀴노브 캡틴도 지금 뭐 거리는 좀 늘었습니다만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고, 그리고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에 비해서는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3파전 7경주 크게 배당 마필이 안 보이는 그러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1600m 중거리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좀 먼저 눈에 띄는 그러한 편성이죠. 9번 로열아트라든지 8번 퀸스퀸, 그리고 뭐 10번 담양태양, 많게는 11번 게임체인저까지도 볼 수가 있겠고, 안쪽에서는 돌아온 구남이라든지 뭐 3번 체스터티. 3번 체스터티는 지금 감량 입점이 어마무시합니다. 4.5kg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근성이 부족한 3번 체스터티를 전진국 기수가 감량의 힘을 가지고 끌고 올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현장에서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 돌아온 구남도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는 좀 필요할 것 같다. 9번 로열하트는 뭐 전력상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죠. 가장 안정적인 마필인데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해주면 다행인데 기승을 못하고 기수 변경이 되었을 때는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직전 경주 9번 로열하트는 조교 때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발걸음 자체가 약간은 좀 불안한, 좀 흔히 삐그덕삐그덕 거린다고 그러죠. 찌걱찌걱 거리는 그렇게 조금 발걸음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를 가볍게 지켜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직전보다 좀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좋은 발걸음으로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8번 퀸스키는 뭐 오픈 경주에서는 택도 없는 발걸음이었지만 직전에 역시 이 로열하트하고 견주어서 비슷한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8번 퀸스킨 당연히 여기에서 보여줘야 될 발걸음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11번 게임체인저가 전개상의 이점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을 하고 거리가 1600m이고 뭐 8번 퀸스퀸이라든지 3번 체스터티 그리고 10번 담양태양 이런 마필들이 앞선 전개할 때 자연스럽게 외곽 선입 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함환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11번 게임 체인저를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뭐 9번 로열하트 그리고 8번 퀸스퀸 11번 게임 체인저 만약에 선행을 간다 그러면 무서운 10번 담양태양까지 이 4마리의 마필이 충돌을 하는 경주인데 그래도 기본기는 9번 로열하트 기수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11번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나는 혼합 경주인데 역시 국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죠.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1번 에이스 코리아예요. 직전 경주는 한 2주, 2달여 만에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했던 마필인데 주행검사에서 발걸음을 봤을 때, 야, 어마무시한 마필이 또 하나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해놨던 마필. 데뷔 전에 바로 보자. 인기 유리 팔리고, 뭐, 그냥 가볍게, 팔마신 대차로 들어왔던 마필인데, 어찌됐던 이런 마필들은 다음에 나와도 인기 마필로 팔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직전 경주 현장에서 체중이 좀 많이 불었던 모습, 거기다가 이제 조교까지 좀 약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자, 그래서 인기 1위를 사정없이 무너뜨렸어요. 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다실바 기수가 말을 못하기도 못하지만은, 이러한 마필은 다실바 기수의 실수를 먼저 보기보다는, 이 마필이 아예 안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다시 이제 정상주기 출전으로 돌아왔고, 조정곤 기수가 안쪽 원게이트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1번 에이스 코리아를 좀 강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보는 상황이고 6번 당대 알파 김태경 기수가 좀 좋은 마필을 좀 얻어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승을 차지하고도 최시대 기수한테 뺏기고 이제 최시대 기수가 우승과 준우승 차지하고 감량이점을 위해서 최영경 기수까지 불러왔는데 자 11주의 공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크게 뭐 체중의 변동이 크게 없거나 마필의 컨디션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강하게 봐야 될 마필이고 문제는 이제 9번 하이섹시인데 직전 경주는 거의 뭐 4달 만에 출전할 정도로 상당한 공백기를 좀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공백기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정상주기 출전 그런데 저는 직전에 공백기를 가지고 있을 때 훈련 상태와 지금의 훈련 상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좀 직전이 더 좋지 않았나 이번 정상주기 출전이 조금은 더 안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마필이 9번 하이섹시인데 그래도 여기서 뺄 수는 없는 마필이죠. 발걸음 지난번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13초 7 뭐 경주 기록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 마필의 이 근성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9번 하이섹시도 이번 경주에서는 당연히 빼지 못할 인기 마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현장에서 강하게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 4번 필리벤지라프가 될 것 같은데, 직전 경주 필리벤지라프가 뭐 그렇게 시원한 발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입상을 하면서 그 보폭이 아주 좋은 보폭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럭키나인은 어떤 말이 현 등급에서 붙어도 못 이기지요. 그런 마필은 뭐 이미 걔는 그냥 우승이라고 놔둬야 돼요. 만약에 실경주에서 쟤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보고 따라가면 여지없이 라스트에 발걸음이 죽습니다. 좀 갖다 댈 말한테 갖다 대야 되는데, 필리벤지라프는 직전에 정동철 기수가 잘 타줬죠. 선입전개를 차분하게 이끌어내면서 앞에 보낼 말들 보내놓고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켰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뭐 부담 중량이 좀 다소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발걸음에 있어서는 이 1200m에 있어서는 필리벤지라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인기 마필들이죠. 1번 에이스코리아, 4번 필리벤지라프, 6번 당대알파, 거기다 9번 하이섹시, 이 4마리의 마필들 안에서 끝나긴 끝날 것인데, 저는 모든 상황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안쪽에 있는 1번 에이스코리아의 조성공 기수가 좀 선전을 할 수가 있는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제가 후반부에 마련한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당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 경주 뭐 인기 마필들은 외곽에 포진을 해 있죠. 11번 최강포스1과 12번 우주스타, 이 두 마리의 마필이 강하게 최저 배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11번 최강포스1은 7번을 뛰는 동안에 5번 입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12번 우주스타는 뭐 원정 경주까지 갔다 올 정도로 마방의 기대치가 상당한 마필, 뭐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두 마필의 최저 배당,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마리를 그냥 인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지만, 제가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있어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마필이기도 한데, 자, 그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발걸음도 발걸음이거니와 이제 좀 찬바람이 슬 불면서 마필의 컨디션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한 가닥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조찬원한테도 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었던 그런 마필인데, 한동안 좀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마필의 컨디션이 완전 바닥을 좀 쓸고 있었는데, 요 근래 좀 많이 살아났더라고요. 이런 마필은 먼저 때려야 돼요. 이번에 뭐 어설프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다음에 때리려고 그러면 인기 마필이 되어있죠. 뭐 많이 나와도 6배, 7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먼저 때리고자 합니다. 다소 모험일 수도 있어요. 그 마필이 당연히 뭐 11번 최강포스1이라든지 12번 우주스타를 못 이길 수도 있겠지만,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거죠. 이번에는 한번 될 듯 싶다, 네가 한번 뛰어보자,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면서 21번 최강포스1과 맞짱을 한번 떠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그 배당 마필을 축으로 메인 승부를 한번 붙어보고자 합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처, 저번주 일요일처럼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적중을 좀 선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시 30분에 10경주 메인 승부처 찾아주십시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 마지막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좀 주를 이뤘었는데, 이번 주는 아닙니다. 이번 주는 지금 장거리 1800이고 일요일도 좀 장거리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6번 삼정어게인을 뺄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뛰었던 걸음 자체가 워낙 이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전개 자체가 워낙 자유로워요. 선입전개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 조인공 기수, 그리고 다른 마필들이 오락가락할 때 꾸준한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 6번 삼정어게인은 인정을 해주자 말씀을 드리겠고, 8번 킹더그레이, 직전 경주 삼정어게인과 같이 뛰면서 반마신차, 그렇게 나쁜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 지금 1800m에서는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8번 킹더그레이의 발걸음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6번과 8번 최저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지만 부산 경마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핑크블레이드는 참 아이러니한 마필이죠. 직전 경주 역시 이 1800을 뛰면서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핑크블레이드는 당연히 인정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 인더백이 확실하게 살아나면서 이 배당이 중배당이 나왔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승급전의 정동철 기수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필의 기본기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을 마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외곽에 있는 12번 블랙사파이어라든지 아니면 4번 끝판부스터 이러한 마필들도 현장에서 당연히 팔려줄 수 있는 대한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 다른 마필, 대한마필들의 눈여겨서 좀 보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자고요. 가볍게. 끝에 가서 배당이 나오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배당이 들쑥날쑥 하다가 뜰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다라고 봐서는 이 6번 삼정어게인과 8번 킹더그레이가 배당이 좀 뜰 수도 있겠지만 좀 먼저 좀 인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부산 경마장이 호락호락한 경마장은 아니지만 또 그런 빈틈을 찌를 만한 경주들이 좀 곳곳에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편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깊게 생각하면은 좀 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심플하게 경주를 바라보면 좀 간편하게 의외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 이번 11경주가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11경주를 마무리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월 20일 금요일에 펼쳐지는 11개의 경주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3경주와 10경주를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권해드린 이유, 다른 경주들이 좀 인기 마필의 접전 경주가 좀 많이 보였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경주와 10경주에 눈에 보이는 배당 마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타 다른 경주들 저번 주처럼 좀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경주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경마일이 되지 않겠나. 조찬호는 10월 22일 일요 방송에서 다시 좋은 마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